안녕하세요, 양정입니다. 양정기의 킥스토리 오늘 33번째 시간에 소개할 농구화는요, 엔드원의 타이츠미드라는 농구화입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00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공홈에는 이미 다 품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타이츠라는 제품은 엔드원 브랜드의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격의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게 리트로가 되고 있고, 리트로가 될 때마다 특히나 이 흰색의 빨간색 컬러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런 데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바로 그 장면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2000년도 덩크 콘테스트에서 빈스 카터가 착용했던 바로 그 제품이 이 신발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신발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에 빈스 카터는 푸마하고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퓨마 그 농구화를 신고는 이상하게 계속 좀 발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그것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사이에 넥스트 주전으로 꼽히던 빈스 카터가 스폰서가 프리에이전트 상태로 풀리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에서 빈스 카터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엔드원에서도 바로 이 제품을 빈스 카터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 제품을 보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고 덩콘에 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윈 더 렉, 덩크 같은 아주 멋진 장면들을 수차례 연출을 하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될 만한 아주 명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엔드원하고 빈스 카터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죠. 결국에 빈스 카터는 나이키하고 계약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엔드원이 사실 그렇게 손해볼 것도 없었던 것이 한 장면으로 인해서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엔드원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시기까지 엔드원과 함께 했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생각나는 선수들이 케빈 가넷, 라트렐 스프리웰, 제이슨 윌리엄스, 그리고 또 레이퍼 엘스턴이라는 선수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수는 지금도 엔드원 모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벤 홀러스 선수도 있었죠. 엔드원을 거쳐갔던 선수들이 사실 굉장히 스타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정말 그 당시에는 멋진 디자인의 제품들을 많이 발매를 해줬던 그런 브랜드였어요. 사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약간 좀 기술적인 투자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조금씩은 이제 퇴보해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스테판 커리 이전에 골스의 에이스였던 몬타 엘리스 선수가 거의 이제 마지막 엔드원의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한동안 NBA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브랜드 자체도 굉장히 조금 이제 잠잠해진 그런 이제 단계까지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나마 좀 이제 근래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는 랜스 스티븐슨 선수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귓바람 부는 거 하고 에어 기타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엔드원이랑 계약을 하시고 이 타이츠를 신고 한동안 또 뛰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걸 보면서 아니, 선수를 계약해서 NBA에 컴백을 했으면 좀 신상을 신겨서 홍보를 해야지 왜 이 옛날 신발을 계속 신고 나오나, 이 브랜드에 참 신을 만한 신발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도 저는 잠시 하긴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토론토의 벤블릿 선수가 어택 2.0이라는 신규 제품을 가지고 시즌을 소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농구를 하면서 느껴봤던 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누벅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합성 가죽으로, 쭈구리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뻣뻣한 느낌 없이 충분히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어퍼 소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슈레이스에도 이렇게 브랜드 로고 팁도 붙어 있고요. 이렇게 슈레이스 팁도 다 달아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100 가격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메쉬로 이루어진 혀 부분도 괜찮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에 이렇게 음칠을 한 좀 싼 티나는 이런 지지대들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뭐 이런 특출난 그런 디테일은 없지만 나름대로 그 가격에 맞게 기본기는 상당히 잘 갖추고 있다. 만듦새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게 나온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재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게는 280 사이즈, US 11 사이즈인데요. 28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280 사이즈 511g이 측정이 됩니다.
500g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의 뭐 에어조던 시리즈라든지 뭐 리트로 제품들 많이 이렇게 착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정도의 무게인데요. 나름대로 무게 밸런스가 괜찮기 때문에 실제 착용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만 한 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이즈 표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80m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하고 조금 다른데 280mm인데 US 11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11이면 이게 290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mm 정도가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 사이즈 감도 저는 280mm를 샀는데 반업 정도 한 느낌이에요. 저는 정 사이즈 285 사이즈를 착용을 하는데 한 290 정도 되는 정도의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mm 정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직구를 하실 때 구매 대행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대행 업체에서는 박스에 적혀 있는 사이즈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 사이즈 280mm 뭐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고 US 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US 사이즈로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피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품들처럼 발 모양에 맞게 정말 핏하게 붙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나름대로 예전 농구화의 느낌들, 특히나 저는 이제 조던 13 같은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전 제품이지만 막 그렇게 뻣뻣하고 투박한 느낌 없이 나름대로 포근하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피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낌이랑은 좀 궤를 달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피팅감은 중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패턴을 보시면은 굉장히 듬성듬성합니다. 청아가시 패턴이 가운데 부분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끝에는 별다른 이제 패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지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만 같지만 의외로 괜찮은 접지력을 저는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약간 오들두들한 무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패턴이 뭐 별로 없어서 그런지 먼지를 그렇게 먹지도 않네요. 최근에 이제 코트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서 실내 코트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의외로 그렇게 미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게임을 잘 뛰었습니다. 진짜 막 삑삑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접지력 체감은 굉장히 좀 기민한 느낌하고는 좀 반대에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둔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접지가 정말 좋은 제품들이 보통 보면은 잽스텝 같은 것들을 밟을 때 나의 어떤 작은 동작에도 기민하게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듯한 그 접지 체감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끄럽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느낌이지만 굉장히 둔감한 듯 하지만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있는 접지력,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약간 원래 이 엔드원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스트릿볼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야외 코트에 좀 이제 강점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좀 선보였었어요. 과거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핫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통 많은 분들이 야외 코트에서 뭐 아스팔트에서 신어도 끄떡없는 내구성,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가성비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얻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했는데요. 약간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은 별로 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접지력이 원래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먼지를 탄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 정도의 접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지력 자체는 나름대로 좀 괜찮게 후하게 좀 평가를 해서요 중상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의외였던 것이 쿠션에서 좀 느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타이치라는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판매되던 제품을 2010년, 12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쯤에 한번 구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이게 딱 쿠션이었거든요. 쿠션이 되게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받은 이 제품은 쿠션감이 상당히 좀 괜찮아서 굉장히 좀 놀랬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솔을 이루고 있는 이 파일런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눌러봐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특히나 이 뒤쪽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충분한 느낌의 쿠션감을 줍니다. 체감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쪽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면서 앞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단단하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어요. 인솔의 두께도 나름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좀 이렇게 쿠션감 있는 그런 인솔로 만들어져 있어서 두툼한 인솔 그리고 부드러운 미드솔 이 느낌이 더해져서 쿠션감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충격 흡수도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이라서 쿠션에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굉장히 딱 적당한 정도의 좋은 느낌의 쿠션을 느꼈습니다. 아까 전에 뭐 핏감이 조던 13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쿠션감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줌웨어가 없는 조던 13의 느낌이랑 굉장히 좀 유사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리트로 제품이지만 리트로 중에서도 상당히 좀 기능적으로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쿠션감도 저는 중상 정도로 조금 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에 잘 맞는 신발이라서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좀 자주 신을 것만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근의 트렌드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예전의 농구화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다 갖추고 있는 굉장히 좀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드랍고 폭신한 피팅감과 괜찮은 쿠션감 그리고 뭐 무난한 접지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도 플레이용으로 충분히 훌륭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트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신발이고요. 남들이 좀 신지 않는 좀 특별한 제품들, 희소한 제품들을 좀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흰색에 빨간색 구성의 타이치미드는 어느 코트에 가나 정말 눈길을 끌 만한 많은 분들이 정말 반가워할 만한 그런 제품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양정기의 킥스토리 다음 시간에도 반가운 농구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